안녕하세요. 소리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화 전문가 이정숙 씨가 지은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입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의 대화 전문가인 이정숙 씨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그때그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대화법들이 실감나는 예화들과 함께 많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별 생각도 없이 습관처럼 툭툭 내뱉던 말과 말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말은 돌도 녹일 수 있다. 친절한 말은 돌같이 굳은 심장도 녹일 수 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경직된 마음을 풀어내 소원했던 관계를 금세 복원시켜주는 따뜻함을 만들어낸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모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내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친절이다 라고 말했다. 낯선 나라를 여행하며 거리에서 오다 가다 만난 사람에게 길을 물었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주면 그 나라 전체가 훈훈하고 편안한 고향처럼 느껴진다. 민원을 해결하러 갔을 때 관공서 직원이 한마디만 친절하게 해도 그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모두 다 친절해 보인다. 반대로 단 한 명의 직원이 불친절해도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불친절해 보인다. 상사가 친절하게 말하면 잦은 야근이 불만스럽지 않고 상사가 얄밉게 말하면 단 하루의 야근 지시에도 화가 난다.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친절하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린다는 뜻이다. 친절한 말은 들을수록 기분이 좋다.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나 부탁을 해도 친절하게 말하면 왠지 들어주어야 할 것 같다. 친절한 말은 습관을 들여야 잘할 수 있다. 무뚝뚝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말하려면 말이 목에 걸려 안 나온다. 말도 입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으면 목에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친절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친절하게 말하는 것도 폄훼한다. 남자답지 못하게 말한다거나 아부하는 꼴을 봐줄 수 없다라고 투덜댄다. 사람은 대개 부모 밑에서 저절로 배운 말솜씨를 평생 지니게 된다. 3살 버릇 8까지 가는 것이다. 부모의 말투가 거칠고 무뚝뚝하면 그것이 말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이 그렇게 정해지면 나중에는 친절하게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요즘에는 교육을 시켜 조금씩 습관을 바꾸게 하는 직장이 있긴 하지만 친절한 말이 몸에 배지 않아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친절한 말을 잘하려면 훈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싸움이 그친다. 누구나 기분이 나쁜 말을 들으면 욱하고 화가 난다. 내가 먼저 양보를 하면 싸움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기분 나쁜 말을 듣자마자 욱하게 돼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 연인, 부모, 자녀에게도 걸핏하면 다시는 안 보겠다. 당장 헤어지자. 당장 나가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성을 갈겠다. 등등의 막말을 하며 싸우는 것이다. 기분 나쁜 말은 상대방의 기분만 망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도 어지럽게 한다. 막말은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막 가는 생각을 해야 막말이 나오는 것이다. 막 가는 생각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즉흥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 나중에 흥분이 가라앉으면 이성이 돌아와 아차, 이런 말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흥분 상태에서는 기분 나쁜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분 나쁜 말을 더 기분 나쁜 말로 제압하기는 어렵다. 기분 나쁜 말일수록 따뜻한 말로 응대해야 빨리 잠재울 수 있다.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덮는 방법은 양자택일 질문이다. 예컨대 친구의 작작 먹어라, 내 몸매 좀 봐라, 그렇게 먹어도 되겠냐? 라는 농담을 기분 나쁜 말로 들었다고 해보자. 남 걱정 말고 너나 거울 좀 보시지 라는 말로 대받기 쉬울 것이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야? 등등 점점 더 막말이 오갈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내 체중 이야기를 할래? 나랑 그만 만날래? 라고 양자택일 질문을 하면 너랑 그만 만날 생각은 없어 라며 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말할 것을 반성하게 할 수 있다. 기분 나쁜 말은 기분 나쁘게 갚아줘야 이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마치 바람과 햇님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이솝 우화와 같다.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더 거세게 불자 나그네는 옷이 벗겨질까봐 오히려 옷깃을 여몄다. 그러나 햇님은 따뜻한 햇살을 내리쬐어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해 내기에서 이겼다. 말도 너무 강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더 강한 반발을 일으켜 심한 반격을 받지만 양자택일 질문으로 따뜻하게 물으면 곧 방어선이 무너져 항복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입을 다물면 왠지 그 기분 나쁜 말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나를 해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더 독한 말을 하면 상대방의 독한 말이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선이 되어 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분 나쁜 말을 기분 나쁜 말로 받으면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파국으로 치닫기 쉽다. 이런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양자택일 질문법이다. 형제끼리 싸우는 아이들에게 지금 그만둘래? 정말로 끝까지 해볼래? 라고 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 말썽 부리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혼날래? 그만두고 용서받을래? 라고 말하는 것. 잔소리 많은 동료에게 입 다물고 평화를 찾을래? 계속 떠들고 나랑 적이 될래? 라고 묻는 것이 양자택일 질문법이다. 양자택일 질문법은 기분 나쁜 말을 방어하고 내 기분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대화법이다. 양자택일 질문법은 일방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말이어서 상대방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상대방이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자기가 선택한 만큼 자기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는 말이다. 자녀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영어 먼저 할래? 수학 먼저 할래? 하고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말해보라. 웬만한 아이라면 둘 다 안 해 라고 대답할 배짱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왠지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은 아이는 영어 아니면 수학,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의 공부를 하겠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또 야근하라고요? 라고 불평할 때 그냥 야근할래? 야근 안 하고 내일 사장실에 가서 야근은 못하겠다고 말할래? 라고 양자택일 질문을 해보라. 대부분
어떻게 사장에게 직접 야근 못한다고 말해. 그냥 야근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고 고분고분해질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잦은 회식을 불평할 때 귀가가 늦는 게 나아? 회사 그만두고 백수 되는 게 나아? 라고 양자택일 질문을 하면 아내는 10중 8구 귀가가 자주 늦어도 좋으니 회사는 그만두지 마 라고 말할 것이다. 맞벌이 아내도 잦은 야근을 불평하는 남편에게 내가 일부러 늦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도 늦게까지 일하기 피곤해 라고 12조로 맞받으면 부부싸움이 된다. 그러나 내가 야근 안 하고 회사 그만두는 게 나아? 회사 방침대로 자주 야근하는 게 나아? 라고 양자택일을 하도록 질문하면 불평이 줄어들 것이다. 네, 이 방법은 참 현명한 방법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말대답으로 들리는 하지만 단지 의견을 보태는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아랫사람의 말대답을 정말로 싫어했다.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아랫사람의 말대답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구식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 할 수 없이 말대답을 들어도 참을 뿐이다. 사실은 할 말 또박또박 한다고 해서 다 말대답은 아니다. 같은 내용도 말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말은 말대답이 되고 어떤 말은 의견 개진이 된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용어 선택이다. 용어를 가렸으면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려 말대답이 아니라 의견 개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라는 말은 말대답으로 들리는 차가운 말이다.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도 이 말을 쓰는 순간 말대답을 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는 반론을 제기해도 단지 의견을 보태는 따뜻한 말로 들린다. 하지만이라는 용어를 그런대로 바꾸기만 해도 말대답이 받아들이기 쉬운 따뜻한 말로 변한다.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말을 고스란히 들어주기를 바란다. 목에 핏줄을 세우거나 협박조로 으르렁거리거나 조용히 다독이거나 간에 자기 방식의 말이 상대방에게 가장 잘 전해진다고 믿는다. 그런데 하지만이라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건 말 자체를 거부하는 의미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거부당하면 존재를 거부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적대감이 생긴다. 따뜻한 말은 자기 할 말을 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듣는 사람이 느끼는 적대감을 호의로 바꾸게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그럴 의도가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듣고 적대감을 느끼면 무조건 듣기 거북한 말이 된다. 하지만은 말의 내용과 방식을 모두 거부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래서 하지만이라는 단어는 듣는 순간 의미를 해석하기도 전에 적대감을 준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하지만이라며 반론을 제기하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사의 공격성만 키운다. 상사는 직원의 하지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내린 지시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말에 토를 달아 하며 괘씸하다는 생각부터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 좀 더 하라고 말할 때 자녀가 학교 행사 준비로 그럴 수 없다는 설명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하지만으로 시작된 문장으로 말하면 부모는 설명도 듣기 전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하며 화를 낼 것이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고객에게 하지만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말인데도 됐어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AS 결과가 불만스러운 고객에게 하지만 테스트 해보니 다른 곳도 고장이 나 있어서 라고 말하면 당연한 설명인데도 고객은 제 시간에 고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 것이다. 하지만 이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고객 자신이 잘못 취급해 망가졌는데도 AS가 형편없어서 불만족스럽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을 한다. 여기서는 용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하여 해석하는 넌 항상 그러더라 미안함이 들게 하는 왜 그랬니? 넌 항상 왜 그 모양이야? 넌 항상 일만 저지르잖아. 너는 항상 공부를 안 하잖아. 자네는 항상 지각이지. 자네는 항상 오자 많은 보고서를 내지 등등 항상이라는 단어는 과거 사실을 과장하고 현재의 잘못을 과거와 연계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항상과 같은 의미인 늘, 언제나, 모두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항상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주로 주관적인 표현에 사용된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잃기만 하잖아 라고 말하거나 어쩌다 지각한 직원에게 자네는 항상 지각이군 하고 한마디 하거나 미는 업무 처리가 늦는 창구 직원에게 공무원들은 항상 느려 라고 투덜거리거나 보고서 제출이 늦은 직원에게 자네는 항상 굶떠 라고 비난한다고 하자. 이때 듣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어쩌다 돈을 잃었을 뿐인데 지각 한두 번 했을 뿐인데 내가 얼마나 민첩한데 등 자기 변호의 말부터 떠올리게 된다. 말하는 사람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단지 강조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듣는 사람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늘 끊임없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자기가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게 돼 억울해한다.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심하게 말해야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들리는 말이 따뜻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지적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들려오는 말이 마음을 차갑게 만들면 말한 사람의 의도 같은 것은 무시된다. 그리고 말의 의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과장도 심하군. 어쩌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항상 그랬다고 하다니 라는 생각이 든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상대방이 자식이건 배우자이건 연인이건 부하 직원이건 지적 상황에 주관적 해석을 보태지 말아야 한다. 결정적 순간의 대면의 저자 조셉 그레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험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는 대화를 회피하거나 대화에 주관적 해석을 섞지 말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갈등이 풀린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항상은 주관적 관점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여서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고조되게 만든다.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난 일을 두고 항상 그런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주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의 지적을 과장된 비난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더욱 극단적으로 저항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인격적 결함을 내보이는 말을 쏟아내고 돌아서서 후회하게 된다. 그런 결함은 대개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만들고 다른 말에도 권위가 실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으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며 후회한다. 그러나 분노가 밀어낸 말들이 사과나 후회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갑고 공격적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앙금으로 남는다. 말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뜻한 말을 잘 하려면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분노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사람의 감정은 매우 가변적이다. 일단 감정에 휩싸이면
한 방향으로 치달아 브레이크 없는 페달처럼 제멋대로 굴러가지만 브레이크를 잘 밟아주면 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여러 감정 중 분노라는 감정이 가장 쉽게 전진하며 방향도 잘 바꾼다. 분노가 발생한 순간 자신에게 화부터 낼 일이 아니야 라는 말만 해도 분노가 크게 누그러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화를 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금세 잠이 든다. 따뜻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자존심이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비난이나 비평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비난할 때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대개 상대방이 한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비난할 때 그 말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밖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생각, 따뜻한 감성,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